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하우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벤처스퀘어의 공동 창업자이자 투자 파트너를 맡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제가 그 벤처스퀘어나 이런 통해서 다양한 이제 엑셀러레이션을 스타트업들을 성장을 돕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초기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돈을 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돈을 꾸시든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지원을 받으시든 아니면 흔히 말해서 이제 엔젤 투자를 받으시든 이게 돈을 가지고 자본금을 형성해서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한다,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투자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초기 창업자로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지금 창업을 결심을 하셨거나 이제 창업을 막 하셨다면은 국내 이제 여기에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만든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흔히 말해서 그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흔히 말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공공기관 쪽에서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펴는 기관들도 있고요. 흔히 말해서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스타트업들의 초기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는, 특히 요즘에 많이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우리 투자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분들도 우리 생태계 내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그런 게 생겼죠. 코워킹 스페이스들. 그러니까 공간을 제공해서 공간 내에서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사무실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예전에 비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벤처스퀘어나 플랫폼을 비롯해서 다양한 스타트업 미디어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성장하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솔직히 이제 처음에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창업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내가 잘 성장할수록 이끌어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투자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이 사실은 스타트업,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투자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하면 생각나는 이름이 벤처 캐피탈입니다. 벤처 캐피탈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벤처 캐피탈을 만들려면은 50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가지고 주식회사 형태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그 허들이 좀 낮아져 가지고요. 지금 20억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벤처 캐피탈한테 초기 창업자가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벤처 캐피탈은 나중에 저희가 좀 성장했을 때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 걸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벤처 캐피탈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 이 생태계 내에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벤처 캐피탈이든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투자를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이런 장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마 초기에 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벤처 캐피탈이 되든 나중에 저희가 뒤에 설명하게 될 어떤 개인 투자 조합이 되든 엑셀러레이터가 되든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투자를 해준다고 할 때는 그 투자하는 돈이 흔히 말해서 본인 돈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대부분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다른 분들이 나는 이렇게 돈을 출자를 해서 해놓을 테니 나는 스타트업이나 어떤 투자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니 나는 돈을 그래도 투자는 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 하면 위험하니까 돈을 내놓을 테니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좀 투자를 해주고 수익을 좀 돌려주시오. 이런 구조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맡기시는 분, 출자하시는 분을 흔히 말해서 LP, 출자자라고 하고요. 그 돈 맡긴 돈을 받아서 열심히 운영을 해서, 운영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나중에 M&A가 됐든 IPO가 됐든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서 다시
돈을 내신 분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업무집행조합원, GP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벤처캐피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맡기실 때는 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맡아서 운영 수수료라고 하는 것들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면은 성공 보수도 이렇게 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벤처캐피탈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개인 투자조합이든 뭐 어떤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맡아서 운영하는 곳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벤처캐피탈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건 뭐 스타트업 아까 말씀 얼라이언스 만든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지도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고요.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좀 더 모험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지금 출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지금 자금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극초기 창업자이시거나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벤처캐피탈이 그런 부분한테까지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벤처캐피탈은 좀 더 그런 부분 투자에 대한 의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단계를 보면 흔히 말해서 처음에 뭐 시작을 하고 서비스가 나와서 또는 제품이 나와서 고객 시장으로부터 반응이 올 때까지는 흔히 말해서 죽음의 궤곡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VC는 이 구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젤 투자자다. 또는 나중에 설명하게 될 뭐 엑셀러레이터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 구간을 잘 통과해서 성장하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엔젤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 이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엔젤 투자자, 뭐 전문 엔젤 투자자, 엔젤 클럽, 개인 투자 조합,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엑셀러레이터도 있을 수 있고, 마이크로 VC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엔젤 투자자. 엔젤 투자자는 뭡니까? 그냥 개인인데 여윳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고 엔젤 요새 투자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엔젤 투자 규모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요. 개인이 직접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모아서 아까 LP, GP라는 개념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돈을 모아서 누구한테 좀 전문적으로 투자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요. 이렇게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확대가 됐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1,500만 원까지 투자를 하면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다 소득 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지금 3천만 원으로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더 좋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엔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에는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엔젤 클럽이나 개인 투자 조합에 같이 모여서 같이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절세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 때문에 늘어나고 있으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전문 엔젤 투자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엔젤 투자자 중에서도 그동안 전문적으로 진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을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좀 창업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전문 엔젤 투자자분들한테 투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부분들은 엔젤 투자협회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가면은 어떤 분들이 전문 엔젤 투자자인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젤 클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엔젤 클럽은 무엇입니까? 엔젤 클럽은 아까 말 엔젤 투자자들 혼자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혼자 활동하다 보니까 정보가 뭐 부족하다든지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유도 하고 좋은 팀이 있으면 공유가 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활동하기에는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래서 클럽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결국 투자 결정은 누가 하시냐면 개인이 혼자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클럽에 그냥 묶여 있지만 실제 투자는 개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게 될 개인 투자 조합과는 또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엔젤 클럽도 각 지역마다 이렇게 많이 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도 확대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엔젤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고 등달아서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엔젤 클럽이나 개인 투자 조합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개인 투자 조합은 개인이 여러 명의 개인이 출자를 해서 흔히 말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조합에다가 투자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 조합을 누군가 운영을 합니다. 개인이 한 명이 제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게 개인 투자 조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는 개인 투자 조합의 이름으로 투자가 됩니다. 아까 엔젤 클럽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서 뭔가 교류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하면은 개인이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는데요.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주주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벤처스퀘어에 있을 때 벤처스퀘어 투자 조합 1호, 2호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거기에는 출자하신 분들이 개인이 계세요. 그러면 그 개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2억짜리 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면 2억을 운용을 할 때 어떤 스타트업을 보니까 굉장히 여기는 유망하다. 그럼 여기서 2천만 원을 저희가 조합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투자를 받은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어떤 개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벤처스퀘어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조합의 이름이 주주 명부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요즘 결성되고 있습니다. 많이 결성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좀 이따가 또 설명하게 될 엑셀러레이터의 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가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개인 투자 조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합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개인이어야 했는데 엑셀러레이터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이 개인 투자 조합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지금은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우리 스타트업 입장에서 막 초기에 시작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크라우드 펀딩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예전부터 있었죠. 흔히 말해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 예전부터 있었는데 흔히 말해서 투자형,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허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스타트업이 돈을 좀 모으고 싶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중개하는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올려놓으면 여러 개인들이 한도를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자금이 필요하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투자하시는 개인들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당 어떤 개인이 200만 원까지밖에 투자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50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이렇게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가 가장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에 엑셀러레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저기 법으로 지금 이제 일단 정해졌고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 이런 겁니다.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선발하고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팀당 10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서 멘토링이나 공간 등도 제공을 해야 되고 기수제, 흔히 말해서 저희가 만약에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한 5팀이든 10팀이든 한 번에 뽑아가지고 투자 1000만 원씩 하고 마지막에 뭐 데모 데이도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법적으로 지금 현재 정해져 있어서 3월 말 현재 76개사가 지금 등록돼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대기하고 있는 곳까지 치면 지금 한 100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타트업을 도와주겠다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가 된다는 거는 개인 투자 조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해서 투자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좋아할 만한 곳이죠. 왜냐하면 투자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멘토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100곳이 넘습니다. 100곳이 이제 넘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뭐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시장의 평가라는 걸 듣고 좋은 엑셀러레이터 분께 투자를 받고 보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젤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곳에 개인 투자자가 결성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니까. 근데 혼자 하시기에는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 조합에 이렇게 출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주변에 엑셀러레이터들이 그런 개인 투자 조합을 지금 현재 결성을 해서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꼭 유념하셔서 100군데가 어디가 있는지 검색해 보면 다 나오겠죠. 그런 분들 찾아서 그런 분들께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 피칭을 하고 해서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엑셀러레이터도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 100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거죠. 많은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대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엑셀러레이터나 이런 VC들을 만들어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 환경 자체가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하는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지긴 했지만 누구나 투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준비를 하시려면은 우리의 서비스, 본인들이 만드는 서비스를 잘 모르는 분들께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자주 가져야 되고, 만나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어필을 해서 꼭 투자의 기회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출발을 해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팁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벤처스퀘어도 제가 있던 곳을 팁스 운영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팁스 운영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팁스 운영사들이 대부분 보면은 엑셀러레이터들입니다. 그래서 팁스 운영사가 먼저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 그다음에 R&D 자금을 매칭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를 들어서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R&D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어떤 돈이 좀 개발비가 많이 필요한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팁스 운영사라고 하는 분들도 뭐 기존의 VC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엑셀러레이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들의 비즈니스,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좀 장점이 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잘 개발을 하고 해서 팁스 프로그램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팁스 프로그램에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지원 조건이 이런 겁니다. 지원 내용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사가 1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R&D 지원금으로 5억이 지원이 되고, 이 외에도 뭐 옆에 있는 것처럼 창업 자금 뭐 연계 지원 1억 원, 뭐 엔젤 매치 펀드 2억 원, 해외 마케팅 하는 데도 1억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좀 약간 추가적인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10억까지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더 많은 스타트업들을 발굴하려고 운영사들도 더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애초에 이런 프로그램도 염두에 두시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좀 본인의 서비스를 잘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를 받는 거는 굉장히 마음의 빚을 지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기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서비스를, 제품을 더 잘 고객들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라는 것들 항상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